회사를 창업하고 네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기술력이 없으니까 마크 앤더슨이 별로 브라우저 HTML 렌더를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만들었나. 그래서 그 당시 별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써나에 가서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네스케이프사 얘기 한 번 안 해요. 그 마크 앤더슨하고 또 하면 누구죠? 또 하면 그 실리콘그래픽스 사장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실리콘그래픽스 사장 이름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 아저씨가 터미네이터 2로 대박을 쳤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3D 그래픽을 어디 탔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스타워도 프라모델을 만들었다면서 이러면서 지랄하고 있었는데 터미네이터 2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아니 3D 그래픽이 이런 거야? 뭐 이런 시장이 형성돼서 실리콘 그래픽스가 대규모 투자를 받고 실리콘 그래픽스의 그 시스템 전체가 나중에 이제 크로노스 그룹의 전시 애플에 지금 근데 사장이 이제 그건 대박을 쳐서 미친 짓을 그만하고 뭐 그 다음 번으로 재밌는 거 없을까? 그 실리콘밸리를 대회하면서 재밌는 새끼 없나 했더니 거기 딱 걸린 놈이 마크 앤더슨인 거예요. 마크 앤더슨 뭐 하냐면 미 국방정보 무슨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웹브라우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웹브라우저를 어떤 놈이 만들었냐면 대학원생 인턴이 만들었어요. 그 놈이 마크 앤더슨. 거기 정직원들이 만들 레벨이라고 안 본 거야. 왜냐하면 인터넷은 알파넷은 원래 군사망이기 때문에 군사망에서 무슨 텍스트를 암호문이나 전송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그냥 재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원생한테 그냥 시킨 거예요. 야 너 뭐 한다며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앤더슨이 HTML이라는 HTML 두 개의 문서를 가져서 파싱해서 그래픽적으로 레이아웃 잡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 지오메트리 만들고 프레임워크를 하는데 이 HTML 태그를 지오메트리화하는 렌더를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했지. 그래서 모자익이 나온 거죠. 모자익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원은 안 뽑았어. 얘를. 잘났어. 인턴이 잘렸어. 이런 불만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지만 뭐해? 어차피 다 이 노비 계약서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고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학교도 손에 안 잡히죠. 학교 중퇴했어. 근데 이게 막 너무 바람이 들어간 거야. 나는 이 천재고 내가 이 모자이크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실리콘밸리 가면 나는 이제 왕이다. 이 실리콘밸리 텔레클라가 있어. 가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 이 개망했던 거죠. 아무도 얘를 안 봐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심각해가지고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래요. 현재 마크 앤더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스케이프사는 이제 망했잖아요. 그 사람은 전설의 이제 엔젤 투자가예요. 지금은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되게 유명한 회사들의 투자가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지금도 되게 큰 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큰 투자 손이에요.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 젊은 시절 되게 불우했어요. 여러분들 불우한 젊은 시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사장이 막 거기를 배회하면서 이 불쌍한 놈을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이놈한테 막 꼬시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만든 웹브라우저가 참 좋은데 모자익은 그지 같아.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놈하고 회사를 딱 시작해서 차린 게 바로 네스케이프사예요. 네스케이프 1.0을 딱 만들었는데 실리콘그래픽스 뭐 하는 데죠?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GPU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대예요. 어떻게 3D 그래픽을 했을까요? 일단 3D 그래픽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부터 만들었을까요? 칩, 유닉스 뭐 이런 걸 다 만든 거죠. 이런 개발 회사인 거예요. 그 실리콘그래픽스라는 거는 지네 유닉스 갖고 있고 지네 칩 갖고 있고 뭐 이런 회사예요. 이 머신 속도가 안 나오고 3D 그래픽이 안 나오니까 칩사를 인수해. 미스가 아니라 어디지? 마이크로닉스인가? 걔네 인수를 해. 뭐 이런 회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래픽을 터미네이터 2를 공개하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 얘가 만들어낸 네스케이프도 모자이크가 별다르지 않아. 얘 C 수준으로 만들어낸 거. 왜? 기껏해야 텍스트 파싱 해가지고 렌더링 해가지고 플로우 적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그래밍적인 요소가 들어가야겠다. 이 고정적인 걸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된다. 모자이크 똑같지 않냐. 누굴 끌어들이냐면 썰을 끌어들여. 야, 니네 자바라는 거 만들었다며? 가볍다며? 이제 거 좀 바꾸자. 근데 네스케이프 초창기는 자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유명한 AWT 프로그래밍과 그 자바의 플러그인 인텔에서 이제 웹브라우저에 그 텀블러가 돌고 있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걔가 이제 이프라고 이제 탑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공생공사하면서 이렇게 잘 돼가는 척 하다가 그다음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선사에서는 자바를 만들긴 했어요. 이미 그 전에. 근데 홍보도 안 되고 쓰이는 것도 한 군데도 없어. 아무도 라이센스를 안 해. 그래서 완전 무료 라이센스로 넷스케이프에 넣어줬어. 그러면서 넷스케이프를 통해서 이 새끼들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JVM보다 AWT 프레임을 갖고 있는 이 자바 플러그인이 더 좋아. 이게 더 선행되고 있는 기술이야. 실제 그랬어. 뭐 그런 걸 다 거쳐서 어떻게 됐냐면 넷스케이프이 대성공을 거뒀어. 브라우저 시장을 완전히 잠식한다라기보다 얘밖에 없어. 세상에. 그래서 모든 대학가를 다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95, 98에 쫙 가발리기 시작한 거죠. 넷스케이프들이. 넷스케이프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라서 2.0쯤 될 때쯤에 우리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렌더로는 이제 우리가 꽉 잡고 규격도 우리가 막 만들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랭귀지를 통제를 못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써니 자꾸 이 자기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안 해주고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랭귀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랭귀지를 어떻게 만들까? 상황해보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던 지도원들이 다 UX 만들었는데 얘도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굴 데려왔냐면 원래 자기 실리콘그래픽스의 직원이었다가 자기가 산 그 칩 CPU 회사에 이 전직시켜가지고 CPU 레벨의 유닉스 최적화 명령을 짜게 만들어놨던 할아버지 그 아저씨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 아저씨가 바로 네? 그 모질라 CTO.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뭐지? 자바스크립트 만든 사람? 브랜드나이크인 거예요. 그 아저씨가. 브랜드나이크는 원래 그 실리콘그래픽스 직원이었다가 실리콘그래픽스가 터미네이터 공급하려고 속도가 안 나가지고 CPU 회사 인수했는데 글로 보내가지고 칩 레벨에서 UX 명령을 최적화해야 돼 이러면서 그걸 하는 엄청나게 하드코어한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C는 달인인 거죠. 칩을 UX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칩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쓰냐면 리습에 한참 빠졌어. 아니 내가 이렇게 로레벨 기계와 관련돼 있는 칩을 써다가 리습을 만나니까 너무 이 추상적이고 멋진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불러가지고 자바 대신에 만들어줘. 그러니까 저는 스카 만들 건데요. 아니 그거 말고 자바 만들어줘. 사장은 자바 만들라고 자기는 이제 리습 만들고 싶어. 알았다. 내가 자바처럼 된 걸 만들어줄게. 하면서 스카 만들어. 스카 만든 거야. 자바스크가 되게 희한하게 생긴 거죠. 엄청 희한하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게 생겼거든. 이거 어떻게 봐도 자바인데 내부적으로 스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배우기 힘든 거야. 언어가 너무 이상해. 함수형 특징과 객체지향 특징과 스태틱 특징과 동적 바인 특징이 같이 있어가지고 자체가 너무 어려워. 언어가 설계 자체가 얼마큼 어렵냐면 언어론에 많이 통달하신 분들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저한테 되게 쉬운 언어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되게 많은 언어 콘텍스트에 익숙하셔야지만 자바스크리프트가 쉬워요. 개인들 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자바스크리프트가 지옥인 이유죠. 자바스크리프트 잘하는 사람 드문 이유. 언어의 자체 이 난이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브랜드나이크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 프로타입은요 사람들이 어디서 빌려왔다 무슨 특징 갖고 왔다 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냐면 그 당시 넷스케이프이 굴러가는 환경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런타임 메모리에 스크립트 엔진이 생성할 수 있을 때 시스템 레벨에서 메모리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게다가 플러그인이 얼마 못 가져요. 얼마 못 가진 거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든 최대한 공유해. 예를 들면 이 C도 만들었으니까 아깝잖아. 공유해. 그게 다시 써. 프로타입도 한번 만들면 아까우니까 바인딩에서 계속 써. 그래서 다 어쩔 수 없이 동적 바인딩이 되는 거죠. 정적 바인딩은요 되게 인지하기가 편하지만 정적 바인딩 개수만큼의 모든 메모리 모델을 다 메모리에 유지하지 않으면 정적 바인딩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적 바인딩은 언제라도 해제하거나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을 사용하면 메모리 객체를 많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정당한 모델이 프로타입이었다는 거죠. 프로타입 말고도 공유 메모리 모델은 얼마든지 2단 참조 포인터를 링크드리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은 데코레이터 패턴이라든지 체인오브 리스판시빌리티는 다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를 참조하는 참조 포인트가 있는 2단 참조를 쓰는 링크드리스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다 동적 체인으로 바꿀 수 있어.
우리는 어떤 노드를 알고 있지만 이 노드는 다른 노드를 알 수 있게끔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드를 안 바꾸면서도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 투자 시간에 얘기했던 그걸 쓰는데 정적 바인딩 시스템은 동적 바인딩 분할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쓰는데 이놈아들은 언어 레벨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어 레벨에서. 그 이유는 메모리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스코 메모리를 절약하고 프로타입 체인도 체이닝을 하는 이유가 체이닝하면 좋나요? 안 좋아. 왜? 한 번 체이닝을 타고 갈 때마다 해시 함수를 매번 호출해야 돼요. 제가 A를 찾는 비용은 공짜가 아니에요. 제 해시에서 해시 함수를 돌려서 A를 찾아서 없다는 걸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더 프로토로 포인터를 바꾼 다음에 거기 있는 해시 맵한테 또 다시 해시 함수한테 A를 찾아야 되고 그 방향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V8 소스 까보시면 해시 함수 다 들어 걔네들이 맨날 체이닝 대비 보여요. 그 해시 함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희는 뭐라 하는 거죠? 런타임에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 포인트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비용을 계산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동쪽의 링크를 쓴단 말이에요. 왜? 동쪽 링크를 쓰면 만들어진 애들을 조립해가지고 연결만 바꿔주면 되니까 메모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죄다 동쪽 바인딩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동쪽 바인딩. 그럼 이제 바인딩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바인딩부터 처리하고 가자.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넣었어요. 하고 즉시 때려보자. 얼마나 할까요? 3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프로타입. 이 밑에 줄에다가 즉시 5라고 넣었어요. 그 다음에 P1을 만들어보죠. P1의 A는 얼마가 나올까요? 5가 나올까요? 근데 P0의 A는 얼마죠? 이 시점에? 이게 Q죠. 이게 헷갈리시는 이유죠. 이게 왜 헷갈릴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머릿속의 구조는 클래스 구조가 정적 바인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뉴를 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이런 일을 했죠. 그렇죠? 이런 일을 했어요. 뉴를 때리는 순간에 여기에 들어있는 포인터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 넣었단 말이죠. 이 행위는 끝난 거야. 끝났어. 따라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에는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저걸 실행하는 시점에 런타임 평가를 해서 그때 있는 객체를 넣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새로운 객체를 할당했든 안 했든 얘의 언더 프로토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쳐. 따라서 P0의 A는 이 시점에 부르든 언제 부르든 간에 얘밖에 참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런타임 평가인 거예요. 정적 평가를 했으면 얘를 바꾸면 얘도 바뀌었겠지만 정적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계산된 게 여기서 끝나버려요. 오이장님은 심각한 거죠. 아니, 더 거꾸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오히려 저게 더 정적인 것 같고. 그렇죠. 런타임 평가는 런타임 평가한 시점에 평가를 하고 끝내버려요. 그럼 얘는 언제 바꿀 수 있다? 언제 바꿀 수 있다? 못 바꿔요. 왜? 우리는 언더 프로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바인딩이 얘기하고 제가 바인딩으로 가기 전에 더 기초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오나요? 정확하게는 여기에는 오브젝트가 오지 않나요? 오브젝트가 와요. 근데 여기는 함수의 프로타입이잖아요. 함수의 프로타입에 오브젝트가 오는데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의 언더에 프로토가 있고 이 프로토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의 프로타입이 오지 않아요. 즉 함수의 프로타입은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는 또한 다시 함수의 프로타입을 가져요. 라는 자기 창조 무수성이 생겨요. 누가 R이고 누가 뻥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모르게 돼요.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종종 발견되는 자기 창조 무수성이 있냐면 이게 자원 공유를 위해서 계속 연산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이점이 터미네이터라는 게 발생해요. 널 같은.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는 일반적인 가치가 아닌 거죠. 왜? 유일하게 언더 프로토가 널일 수 있는 유일한 가치. 특이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완전 무결하게 자기 창조 무결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존재해요. 그 이유는 공간을 절약하려고. 웬만하면 참들 귀찮게 만든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건 더 기초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빡이게 객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브젝트가 있고요. 제가 마치면 뉴로 만든 것들도 전부 다 오브젝트 언더 프로토만 입혀진 거예요. 다 오브젝트만 있고요. 오브젝트가 아닌 유일한 놈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함수. 펑션 객체가 있다. 펑션 객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두 가지 객체가 뭐냐고 본다면 오브젝트와 펑션이에요. 너리는 일단 다 치우고. 그럼 왜 두 가지 객체가 있을까요? 다 오브젝트만 있으면 되지. 왜 함수가 있는 거야 대체? 함수를 문으로 만들지 않고 객체로 만들었지만 함수와 오브젝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브젝트를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희 오브젝트를 구별해볼까요? 오브젝트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놈을 그룹핑 지을 수 있나요? 제가 오브젝트 4개가 있는데 이 위에 두 개는 적이에요. 근데 이 밑에 두 개는 주인공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타입 1, 타입 2, 타입 1, 타입 2. 그럼 구별되죠? 구별돼요. 뭐가 문제죠? 고작 객체를 구별하기 위해서 키와 값을 낭비하고 있죠. 보이세요? 키와 값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어디별로? 인스턴스 수준에서 계속 낭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1이라고 적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에넘이라고 적으면요. 이게 만약에 저글링이야. 메모리 얼마나 먹을까요? 이걸로 줄일 수도 있어요. 고작 타입을 구별하자고 타입에 대한 메모리로 전체 시스템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에넘이라는 객체를 만드는 게 좋겠죠. 왜? 얘는 포인터만 가지니까 훨씬 더 용량이 적을 거예요. 뭐보다? 값보다. 복사되지 않으니까. 이러면 나름 해결된 것 같아. 저글링이 100마리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 창조 무결성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타입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오브젝트를 사용했어. 그럼 이 오브젝트의 타입을 어떻게 정할 건데?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어야겠죠. 얘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필요해. 영원히 필요해. 언제까지? 끝없이 필요해. 따라서 영원히 타입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 타입을 오브젝트가 아닌 걸로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브젝트가 아닌 유일한 객체가 자바스크립트에 뭐가 있다? 함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유일하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가 아닌 객체인 거죠. 메모리 참조를 이렇게 참조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함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오브젝트 아니면 펑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new 다음에 뭘 쓴다? new 다음에 왜 함수가 온다? 함수로 식별하려고. 뭘? 객체들. 어떻게 식별한다? 타입으로? 아니죠. 이렇게 식별하죠. 이 구문을 보면 되게 명확하죠. 이렇게 식별되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언어 설계를 다 하고 났더니 이건 사후적인 문제고 다 하고 났더니 객체 종류가 딱 2가지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브랜드라니까 다 줄여버리고 메모리도 없으니까 객체 딱 2개를 다 정리하고 그냥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랬어. 해시맵으로. 얘는 그냥 해시맵. 얘는 해시맵인데 안에 에발 실행기가 들어있어.
에발의 정체는 뭘까요? 에볼레이션의 정체는 DNF 해석기. 걔는 텍스트를 파싱해가지고 직접 해석하여가지고 처리해주는 해석기가 에볼레이션 함수의 실체인 거고, 그 에볼레이션 함수를 C를 짜든 뭐를 짜든 간에 텍스트 보내는 걸로 실행해주는데, 걔를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내용과 나머지는 오브젝트로 똑같아요. 나는 오브젝트가 아닌 객체 하나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타입을 넣고 싶어. 어떻게? 객체 레퍼런스로. 근데 오브젝트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넣었더니 영원히 타입을 정의할 수 없는 모순에 빠져. 따라서 객체의 타입은 뭘로 정의해야 된다? 함수로 정의해야 돼. 함수의 타입을 몰라. 함수는 객체지만 함수의 타입은 정의할 수 없어. 속성으로만 알 수 있다. 네임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외에 함수를 우리가 타입으로 구별하거나 그룹핑 지을 방법은 없는 거죠. 하지만 오브젝트는 뉴를 통해서 함수를 넘겨주면 이 함수를 마커 삼아서 다 똑같은 person이라는 오브젝트 계열의 애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뉴 다음에 함수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인스턴스 오브 다음에 함수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유일한 오브젝트가 아닌 애로 타입을 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프로토타입을 왜 함수에다 정의할까? 함수에다 그냥 키우면 이것도 함수도 해시내버로 써야 되는데 꽁꽁 계시니까 여기에 특수한 프로토타입이랑 인터페이스를 빼준 거죠. 사실 이 인터페이스는 아무렇게나 빼도 되는 거야. 저희한테 공개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인터페이스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 그렇죠? 이럴 거면 제대로 만들란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랬으면. 함수 객체의 내장 메소드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MMO하게 프로타입이랑 키를 노출하고 그래 이씨 뭐 이런 거죠. 자바스크립트는요 안에 내부 객체가 인터페이스 노출하는 방법에 일반성이 전혀 없어요. 함수를 노출하다가 키를 노출하다가 값을 노출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값 바꾸면 바뀌고 어떤 걸 키를 바꾸면 바뀌고 어떤 걸 함수 노출해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초창기 버전인 거고 그 이후에 계속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1.9에서 2.1까지 계속 스펙이 나오고 ES6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기존의 이 일관성 없는 메서드가 아닌 애들을 다 밀어버리고 다 메서드 계열로 다 바꾸고 문을 점점 배제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더 개선된 버전에서는 네가 person이라는 함수를 쓸데없이 만드는 이유가 person의 프로토타입에다가 객체를 다음에 걔로 누 때리면 프로타입 체인 해가지고 프로타입에 있는 객체를 공유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복잡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프로토타입의 키체인만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죠?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가 그게 언더 프로토 키체인 하려고 이 난리를 피우니 내가 언더 프로토에 키체인 해줄 수 있게끔만 장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P0에 A를 정의한 적이 없지만 3이 나온다는 거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러한 언어 구조를 열심히 해석해서 어떤 개인이 이런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공식이 돼버리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다 어디 나온 거냐면 더글라스 크로스포트가 지책 쓰면서 자기가 제안했던 메소드가 한참 야구가 힘있을 때 표준으로 밀어가지고 ES가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관점이나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이 힘있을 때 다 표준으로 밀어가지고 이게 ES가 됐다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ES 얘기 새로 오시는 분들이랑 사고도 있습니다. ES3까지는 브래드 나이크가 꽉 잡고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 모질라가 전체 수익의 65%가 구글 광고예요. 톡하면 파이어폭스 뜨는. 돈이 궁해. 구글이 한참 광고 줄이겠다고 합박할 때라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솔깃한 제안을 받는 거죠. 어도비한테. 어도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그만 매크로미디어라고 회사 인체에 플래시랑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본력만 넣으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플래시 9이라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스크립트를 업데이트할 건데
액션 스크립트 4.0의 스펙을 ECMA 스크립트 4.0으로 하자. 그러면 원래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부분 넣고 뭐하고 자바처럼 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돈 줄게. 브랜드 아이크가 덥석 물었어. 덥석 물면서 그래 이게 ES4야. ES4는 이제부터 클래스 부분 쓰고 인터페이스 쓰고 자바랑 되게 비슷하게 생길 거야. 이러면서 발표를 딱 했어요. 딱 했더니 조카. 버글러스 코드가 조카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자바스크립트야. 그래서 ES4는요 표준 아니지만 데디케이트돼서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죠? 어도비가 병신된 거지. 그 다음부터 어도비가 쭉 하고 세라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더글라스 크로포스 한 명한테 어도비 전체 기업이 당한 거죠. 쭉 하고 내려가는 거죠. 더 이상 액션 스크립트 3는 뭐였다? 비표준 언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쓰는 어도비만 쓰는 이상한 언어가 돼버린 거죠. 원래 계획은 이게 액션 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차세대 버전과 표준이 딱 맞는 언어가 돼서 이 언어로 브라우저도 쓰고 얘도 쓸 거야 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나 그 전체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사실은 ES4가 꼴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주요 플랫폼 사업자 지금의 구글이 옛날에 야후였으니까 그 파워를 갖고 이게 전체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판 엎은 거죠. 그게 좋든 뭐하든 상관없어. 그걸로는 못 가겠어. 판 딱 엎고 나니까 어도비는 이제 전용 스펙이 돼버리고 표준이 아니게 돼버리고 이제 플래시는 다른 생태계를 가져야 되고 남은 건 뭐 하는 거죠? 야구는 그 다음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다음번 타자가 와서 잘됐다. 완전히 격리시켜. 이 새끼들 원래 따로 놀고 밀어낸 거죠. 수적을. 그렇게 해서 밀어내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어도비하고 모질라는 그런 밀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도비는 자사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서 액션 스크립트 3 혹은 ES4에 대한 스펙에 대한 최적화 기술을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LLVM 기반에 최적화되어 있는 옵티마이즈 코드를 생성하는 생성기를 기반으로 플래시 플레이어를 개편하고 그 LLVM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전부 다 모질라에 기부해버려요. 공짜로. 그게 카마린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이게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신돼서 이게 병신된 게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 막 박수를 받았어. 나 그거 싫었다. 왜? 자바스크립트 하는데 플래시 크다. 박수를 받아. 그래서 공적에서 사라진 다음에 이 기세를 등에 업고 지 라이브러리를 다 ES5 표준으로 밀어가지고 제출해버리니까 한참 병신되고 있는 브랜드 나이크가 그래 알았어. 어도비 내가 버릴게. 이거 내가 채워해주면 되는 거야. 자기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ES5가 태반이 다 더글라스 크로포드의 이 메소드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ES6에 올라오면서부터는 다시 브랜드 나이크가 하모니라는 정책을 펴가지고 야, 내가 옛날 ES4 때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쓸 거고 또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밀었던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앨 거예요. 이게 ES6예요. 지금 ES5까지 브라우저에 반영돼 있죠. ES6가 반영되냐 마냐는 되게 ES5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과는 틀려요. 다들 어깨에서 ES6가 과연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다들 이러고 있어요. ES5와 6는 차세대와 차세대가 아닌 거예요. ES6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 상황인데.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구글이 ES6를 마음에 안 들어요. 자바스크립트 표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준, 자바스크립트 혹은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야. 제가 보기에 HTML5는 뭘로 보일까요? 웹 표준? 그렇게 안 보여요. 구글이나 애플이 지네 마음대로 스펙을 늘리고 싶을 때 자사의 플랫폼인 브라우저에 아무 스펙이나 넣을 수 있는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었어. 정도로밖에 안 돼. MS가 네스케이프 꽉 잡고 있는 시장에 익스플로어 4.1 때부터 승부를 걸려고 윈도우 98에 i 통합을 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W3C에 엄청난 스폰을 띄워가지고 태반의 스펙 전체를 i에 있는 기능으로 밀어서 올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W3C에 나오는 스펙 대부분은 MS가 뒷부분에서 다 조정하거나 MS에 유리하게 측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구글하고 애플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오페라나 파폭이 총대 메고 WG 같은 것들을 만들어. 뒤에서 돈 대고 이걸로 밀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결국엔 W3C를 전복해가지고 자기네 편을 만든 거죠. 지금 MS 관련된 이 인사를 다 쫓겨났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스펙이 좋네 혹은 표준을 지켰네 알량한 실상은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스펙을 준수한 개발자가 되시려면
시장 흘러가는 거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스펙을 준수할 겨울자가 자바의 흐름도 비슷해요. 지금 오라클이 자바의 그 방향을 개편하는 이유는 절대로 순수한 언어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자바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타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봤어요. 동적 바인딩의 특성이라든지 바인딩이. 그러면 한번 바인딩 돼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프로타입과의 연계는 완전히 끊어지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문제는 클로저와 똑같은 가비지 컬렉팅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원래 퍼슨 함수 FN에다가 할당을 했어요. FN을 할당을 했지. 프로타입에다가 할당을 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프로타입에다가 다시 할당을 해. 그럼 원래 할당한 애들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참조 포인트가 없어지고 가비지 컬렉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사이에 한 번이라도 뉴 퍼슨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 P0가 얘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가비지 컬렉팅이 안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퍼슨의 프로타입을 바꾸는 건 어떤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 그 사이에 한 번도 인스턴스를 안 만들었고 그 인스턴스들이 다 안전하게 제거됐다. 만들었어도. 라는 보장이 있지 않으면 가비지 컬렉팅이 안 되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명 프로타입 클로저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왜 쓰냐? 귀찮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수많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버전이 1.0이야. 그러다가 막 하다가 어떤 애가 전체 화면 업데이트를 했어. 그럼 여기다 2.0 넣고 싶어. 새로운 메서드 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적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되게 쉽게 되는 거죠. 프로타입을 바꾸면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저희는 첫 시간에 배운 건데 픽스드 코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메이크라는 걸 만들면 모든 코드가 메이크를 통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오브젝트를 만들 때. 모든 나머지 소스 2000줄이 다 메이크를 통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메이크를 하나도 안 바꿔도 된다는 거죠. 하나도 안 바꾸고 프로타입만 바꿔주면 그 코드들을 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작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바꾸는 순간 이 1.0으로 생성됐던 모든 인스턴스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메모리 남게 됩니다. 프로타입을 쓰면 클래스 이름에서부터 모든 걸 다 픽스한 상태에서도 메서드의 작용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프로타입 바꾸면 기존 프로타입과 연결되어 있던 애들과 새로운 프로타입과 연결되는 애들이 분리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분리가 되고 가비지 컬렉팅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2단 참조를 써요. 2단 참조. 2단 참조는 무엇이냐? 깊은 프로타입을 들어가보자. 책에 난다. 자, 제가 퍼슨에 진짜 프로타입을 만드는데 어떤 메소드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실행하는 액터가 있어요. 액터 자체에다가 제가 뉴 액터를 하나 넣었어요. 이건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구상해서 조립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그럼 테스트 함수는요, 실제로 어떤 V값을 테스트를 하겠지만 지가 안 해요. 지가 안 하고 누구한테 시키죠? 디스의 액터에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인터페이스랑 똑같죠. 데코레이티브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P0를 new person으로 때렸을 때 P0에게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는 누가 수행한다? 얘가 수행하겠죠. 얘가 수행함으로 저희는 더 이상 펄슨에 있는 프로타입을 바꾸지 않고 뭘 바꾸죠? 다른 작동을 하고 싶으면 펄슨에 있는 프로타입에 있는
액터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제서. 그러면 이 영향은 어디에 끼친다? 여지껏 만들었던 모든 프로타입에 다 끼칠 수가 있게 돼요. 왜? 여기서 포인터를 한 번 참조했지만 한 번 참조하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참조해서 두 번 참조하니까 링크드 리스트가 된 거죠. 링크드 리스트가 되니까 이 노드는 이렇게 해서 찾았지만 다시 여기서 이 노드를 찾을 때 이 노드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준호가 얘기했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인터페이스 프로타입을 제공하고 실제 액터가 따로 있어야지만 저희가 액터를 바꿔서 행위를 바꾸되 모든 인스턴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동적 관계를 구현하려면 항상 이렇게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프로타입 체인은요 근본적으로 무슨 체인이냐면 해시키에 대한 체인이에요. 해시키의 약점은 뭘까요? 무조건 공개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저희는 바깥에 무조건 해시키가 공개돼요. 그래서 변수를 감출 방법이 없어요. 스콥을 지정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스콥을 지정하는 방법은 뭐죠? 바깥에 노출 안 되는 방법은 함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함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에 되게 많이 흔하게 나오는 프라이빗 변수의 설정 방법은 함수를 만드는 것밖에 없다. 만들어 볼까요? 특정 네임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임은 지역 변수죠. 제가 말했지만 인자한 지역 변수 레벨이에요. 지역 변수 레벨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생성자에서 만든 네임을 못 건드리게 하고 싶다면 스콥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모 스콥을 가두는 함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스의 겟 네임은 함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리턴 네임. 이러면 이 함수가 실행할 때 네임을 찾을 때 네임이 이 안에 없으니까 함수 스코프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P0를 또 똑같이 뉴퍼슨을 만들면 P0에 겟 네임을 때리면 P가 나오죠. 하지만 이게 나오는 메커니즘은 프로타입 체인이 아니라 스코프 체인이에요. 이 스코프 체인을 쓰는데 가장 문제점이 뭔가 이게 또 저글링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저글링 100마리에 함수 100개가 됩니다. 고작 스코프 체인 하나 쓰자고. 그렇죠? 스코프 체인 되잖아. 그렇죠? 근데요, 고작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기 싫은 거죠. 나 이걸로 공개하기 싫어. 이거 언디파인드죠 지금.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키로는 폴타입에도 없고. 이거 하기 싫다고 이거 하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인스턴스별 함수 생성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이 메소드가 지금 하나로 보이세요? 메소드가 여기 2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200개의 메소드를 만드는 일이 생겨요. 그게 저글링 메소드 한 30개쯤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걸 100만 개면 시스템 주는 거예요. 프라이빗 변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건 확실한데 저희는 보통 타협점을 봐요. 가장 쉬운 타협점 중에 하나는 언더 규칙을 쓰라는 거죠. 언더 규칙. 사실 말이 공개된 거지 네가 정말로 이걸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뭐 이런 거. 이거 제가 옛날에 파스칼에서 이스트 MXS 2용 게임을 국내용으로 컨버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할 때 그 해시키 숨길 때 이걸로 코드 200줄 쳤다 옆에다가 이 방법을 쓰죠. 무서워요? 절대 못해요.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 너무 무식하다 이거예요. 무식한 뿐더러
크롬 같은 데서 보면 다 보여. 보안이 안 돼. 어떻게 하면 보안할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협의를 찾아요.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해시메일 키로 객체가 안 들어가요. 해시메일 함수, 그러니까 해시메일이 되게 안 좋아. 딕셔너리라면 키로 객체를 넣을 수 있을 텐데 해시메일을 쓰다 보니까 반드시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밖에 키가 안 잡히니까 저희는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어줘야지만 해시메일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안 좋아서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스에 고유한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디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만들면 돼요. 이런 정도로. 아이디는 어디 있는데? 아이디 바깥에 스코프에 두는 거죠. 이 정도로 두면 되겠죠. 이 정도로 두면 뉴 퍼슨 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바깥 스코프에 있는 아이디가 하나씩 추가되니까 절대로 안 되는 아이디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걸 모을 수 있으면 객체 10표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럼 객체 10표 키를 가지고 뭘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퍼슨의 프로타입에다가 타입의 getName을 만드는데 아까처럼 퍼슨으로 만드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스콥 영역을 쓸 거니까 this로부터 시작하는 키를 쓰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names에서 찾겠다. 키를 뭘로 쓸 건데? this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names 어디 있는데? 여기다 많은 거죠. 그럼 이때 뭐 해야 된다? V를 넣어주면 되죠? 어디에? 여기. 우리 연산자 배웠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퀄이 할당문이 아니라 연산자라고 배웠으니까 할당, 연산자는 어떻게 작성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한 다음에 값수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 저희는 프라이빗 변수를 어디다 넣었다? 위에 있는 스콥 영역에 넣게 돼요. 더 이상 객체를 마구마구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달성해낸 건 뭔가요? dis.name이 없게 됐어요. 따라서 더 이상 p0.disname을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getName을 때릴 수 있게 되죠. 이래봤자 이거 다 참여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게 만들면 될까요? 스콥으로 감싸서. 이거 이 안에 있는데 저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유통해 준 거야? 얘가 진짜 뭐다? 퍼슨.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로타입 스콥 체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왜? 변수를 응립하고 싶고 아이디 정도는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한계상 객체 키를 못 쓰니까 구해야 돼요. 근데 함수를 매번 만들기 쉽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클래스별 대부분의 변수를 키로 안 잡고 다 스콥형에다 밀어버리면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걸 다중으로 써요. 이걸 다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임을 했지만 보통 여기에 프로타입을 저희가 아까 언더 프로토의 체인이라고 했는데 언더 프로토 체인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에도 똑같이 언더 프로토를 가진 객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더 프로토 체인을 일으키려면 프로타입 객체까지는 원래 만들었던 뉴때였던 P0의 언더 프로토를 타고 오면 여기로 오는데 얘의 언더 프로토를 가진 애는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우리가 언더 프로토를 가진 애는 어떻게 만든다? 뉴때려서 만든다며. 뉴때려서. 그렇죠? 그럼 얘는 언더 프로토를 갖고 있겠죠. 어디에? 이 객체의 언더 프로토는 어디 있을까요? other.prototype 객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 other도 지금 보신 것처럼 스콥 프로타입 체인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스콥 프로타입 체인을 연쇄로 쓰면서 동시에
어더를 어디서 정의하고 왔을까요? 제가 큰 그림으로 뭐하네. 왜냐하면 파일 하나에서 다 기술하니까. 그럼 이제 바깥쪽에 거대한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수가 있어요. 바깥쪽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다? 어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더에다가 함수를 할당하고 어더의 프로토타입 어쩌고저쩌고 다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다시 익명함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정의하죠? 방금 봤던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정의한다? 퍼슨. 근데 퍼슨의 프로타입에 뭐로 했다? 뉴 어더. 그리고 나서 퍼슨의 키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키를 추가하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키를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와서 세상 봤더니 제가 퍼슨의 프로타입에다가 오브젝트로 키를 추가하는 행위는 사실은 뭐였다? 2단계로 보자면 new 오브젝트를 한 다음에 퍼스트 프로타입의 A는 3이라고 넣은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다? 프로타입 중에 오브젝트 new 때리면 유일하게 언더 프로토가 널이네니까 체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체인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new 오브젝트가 아닌 딴에를 넣어야지만 체인이 일어난다. 그럼 어더 체인이 일어나서 어더 체인을 하는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반드시 키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못해요. 실제로는 체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new 오브젝트 한 다음에 키 v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게 돼 있어. 그게 될 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함수도 들어오겠죠. 아까 정리했던 저 getName처럼. 그렇죠. 이 함수가 일부는 this의 뭐뭐 키를 해가지고 부모에 있는 체인을 타고 오겠지만 일부는 스콥 체인을 타고 가기도 해요. 이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스콥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스콥도 쓸 수 있잖아. 동시에 얘는 프로타입의 키이기 때문에 this로 시작하는 체이닝의 프로타입 체인 키도 쓸 수 있고 어더까지 이어지는 스콥 체인을 동시에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진짜로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타입이 아니에요. 스콥 프로타입 체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써요. 왜? 이래야지 프라이빗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스콥 프로타입 체인을 쓰는데 스콥 프로타입 체인 내에서 만드는 방법은 자식 클래스를 점점점 스콥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부모 스콥 내에서 부모 클래스가 되는 프로타입을 만들고 자식 스콥 내에서 자식 프로타입을 만든 다음에 실제 그 프로타입의 메서드를 보면 일부는 프로타입 체인으로 부모의 메서드를 빌려오기도 하지만 자식 클래스가 일부는 부모 스콥을 그냥 가져온 경우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메서드조차도 본인 스콥 내에 스콥 공유 변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에 있는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모 레벨에 있는 스콥 변수도 쓸 수 있고 본인의 키체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과 실제적인 스콥 변수 연동과 동시에 프로타입 연동 키를 한꺼번에 써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고도화 시켜놓은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러한 뷰를 갖고서 이제 와서 다시 여러 라이브러리들의 코드를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얘는 이 클래스의 메서드로 구성되어 있지만 안에 있는 변수는 스콥 수준의 거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 메서드 정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스콥 변수는 뭘까요? 필드일까요? 뭘까요? 스태틱 프라이빗인 거죠. 그렇게 보이세요? 이 메서드 입장에서 얘는 이 안은 뭐였다? 스태틱 프라이빗인 거예요. 자바로 대입하죠. 네, 스태틱 프라이빗, 즉 물리적인 경로를 클래스로 래핑하고 있는 자바에서의 한계는 뭐다? 자리에서 더 이상 체인이 되지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한계가 없으니까 스태틱 프라이빗이 주제에 부모의 스태틱 프라이빗이 그냥 가. 그 위도 가. 그런 거죠. 물리적 제약을 안 봐요. 자바가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바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 자바 8에 대해서 연락을 발표하고 람다 어쩌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발표하면 더 잘해.
우리는 이게 그냥 습관이야. 너무 익숙한 거죠. 이 스콥 체인에 대해서. 네. 자바에서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C샵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스콥을 구현해요. 델리게이트라는 이상한 녀석으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늘 스콥 프로타입 체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궁금하신 점 지금 궁금한 있습니다. 프로토타입도 어쨌든 하시면 처음에 나오는 건데 네. 아예 프로토타입 대신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토타입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건설 통해서 연결하는 게 되면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거치는 것보다 걔를 지역 건설에서 갖고 있으면 성능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요.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반쯤 맞는 말인데요. 방금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프로타입 체이닝을 안 쓰고 체이닝 할수록 나빠지니까 안 쓰고 프로타입의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점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이게 부트 신고와 똑같이 일자전선밖에 안 나요. 단일 상속밖에 안 나요. 그래서 단일 상속을 피하려면 방금 제가 구현해 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데코레이트 객체 같은 건 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역할을 위임해주지 않으면 일자 상속으로밖에 안 돼요. 상속이. 그래서 곁다리 상속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불만인 거고 인터페이스 따로 도입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인 거고 객체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프로타입이 또 그러다 보니까 체인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체인을 하나밖에 못한다는 얘기는요. 다양성을 어떻게 분리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분류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지 저희가 원하는 다양성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 교집합들을 구별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구성하기 되게 어려워요. 한 번에 여러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돼서 저희가 얘네들을 분화시켜서 원하는 특성들을 갖는 집합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단일 상속에서는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이 깊어지는 게 되게 당연해요. 일자 상속은 원래 체인이 깊어져요. 대표적으로 일자 상속을 하고 있는 자바를 보세요. 대부분 클래스가 시스템 클래스만 해도 6단계, 7단계 기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이닝이 깊을 때마다 제가 A를 찾으려고 했더니 A가 여기 있어. 그럼 체이닝 할 때마다 시험수 불러야 되니까 성능이 나쁘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얘를 그냥 유틸로 공개해요. 그리고 나 굳이 프로타입 체인을 안 하고 그냥 유틸.A 할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물론 성능이 좋아지죠. 체이닝 속도만큼 좋아져.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이유는 또 뭐냐면 어도비가 ECMA 스크립트 4.0을 만들 때 자바를 흉내서 다중 클래스 상속 형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제 내부에서 프로타입 체인이 일어나는데 프로타입이 너무 길게 일어나요. 자바 스타일 짜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캐시 객체라는 걸 인스턴스 만들 때마다 무조건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피제로를 만들 때 피제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데 피제로 캐시를 무조건 P라고 부르는데 캐시를 무조건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오리지널 객체가 들어있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체인이 나오는 키가 다 들어가 있는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0의 키를 지리하면 얘한테 지리를 안 하고 얘한테 지리를 해요. 그럼 여기서 찾아. 그러면 K가 다중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상속이 짧은 부모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K를 배열처럼 만들어서 다 때려박아요. 그럼 첫 번째가 여기서 찾겠지. 아무튼 캐시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서 찾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찾아. 한 번에 찾아. 상속을 타고 들어가지 않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야후한테 밀려가지고 짜증잖아요. 그런데 애플의 맥킷 팀하고 구글의 크롬 팀이 이걸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은 보스라인 다 누구 거다? 모질라한테 제가 납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공짜 다 줬다고 했잖아요. 파이어폭스도 이 기술 그냥 그 다음번에 그리고 이렇게 바로 쓴 거죠. 바로 쓰고 파이어폭스가 이 기술을 쓰니까 나머지 모든 브라우저들도 얘다 신난다고 이걸 다 적용하고 지금 현재 모든 브라우저는 프로타입 체인이 아무리 길어도 한 방에 찾아요. 속도 차이가 안 나.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만드셔가지고 해보시면 거의 안 나거나 미비하게 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선형 함수로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최저가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i8까지는요 깊이 해가지고 키를 찾아보시면 그냥 선형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현대 브라우저들은 체이닝을 깊이 하셨다고 해서 정말 느려질 거냐고 물어본다면 미묘해요. 안 느려진다고 봐도 그건 사실. 근데 그거보다는 일자 상속을 하면
교집합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구조 짜기가 어렵다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왜? 그럼 제가 이미 확정적으로 얘기했겠죠. 안 느리더라고. 느려. 웹 TV, 스마트 TV 등등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HTML5 등등은 또 느려. 왜? 이거 다 메모리잖아. 우리가 프로타입 체인을 왜 쓰는 거죠? 프로타입 체인 객체를 공유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줄이고 인스턴스가 공유 객체에다가 메모리를 공유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납부하고 있죠? 매번 해시키를 더 찾는 런타임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체이닝마다. 근데 이거는 그걸 납부하기 싫어서 뭐 한 거죠? 메모리를 쓰는 거죠. 연산을 줄이려고. 근데 웹TV나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HTML5 브라우저는 메모리가 없어. 다시 이걸 끊어버려요. 그럼 다시 체이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i8의 세계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머신들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저에게 이제 공포에 뭐가 온다? IoT가 온다. 여러분들 시계에 있는 브라우저가 대체 성능이 얼마나? 냉장고에 있는 브라우저 성능이 얼마나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자바스크립트 들어가요.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영원히 기기가 좋아져서 메모리를 함부로 쓰거나 알고리즘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저희 회사가 만드는 것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데 제 쓰는 알고리즘 대부분 다 도스 시절에 돈 만들던 그 알고리즘이나 제믹스 시절에 젤다 만들던 그 알고리즘 다 그런 걸로 도전해요. 귀찮으니까. 그럼 빨리 나오니까. 그럼 PC에서 날아다니겠죠. 근데 모바일에서 괜찮아요.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를 최적화하는 날은 안 와요. 제가 혹시 오나 스마트폰이 점점 빨라지고 AP가 좋아지네 이랬더니 뭐 IoT가 오죠. IoT 오기 전에는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HTML5 들어가면서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악몽이 그거였거든요. LG 터치폰 800 곱하기 600인데 거기서 플래시라이트 1.1도 FPS가 60이 나오는 스크롤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지막 기억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세상을 안 했더니 계속 오는 거죠. IoT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신발에 막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사양 기계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가 좋아지면 어떻게든 단가를 낮춰서 저사양에서 뛰어난 플랫폼을 돌리고 싶어하는 게 여지껏 모든 기술 트렌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뉴할 때 프로토타입이 생성이 되면 그 객체 안에 언더 프로토가 있잖아요. 언더 프로토가 생성되면 그 컨스트럭처는 뉴하는 과정에서 넣는 아니 내가 아까 말씀한 함수 객체를 만들면 프로타입 객체 자동으로 생성되고 자동으로 생성된 객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프로타입 키가 자동으로 박혀져 있다. 어떻게? 본인 함수 참조. 다시 복습. 자바스크립트 짠? P 함수를 만들면 무조건 P의 프로타입이 만들어진다. 무조건. 우리가 했던 아니야. 만들어지고 이 안에는 무조건 컨스트럭터 키가 들어있다. 우리가 했던 아니야. 그건 언제 쓰여요? 컨스트럭터 키에는 뭐가 들어있다? P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자동이야. 자동이고 언제 쓰냐면 컨스트럭터로 그 함수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P0. 컨스트럭터를 따져보면 아까 퍼센 함수 데이터. 그럼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새로운 객체로 덮어 썼어요. 그럼 그 안에는 컨스트럭터가 그렇지. 와닿지.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퍼스널인데 퍼스널 프로타입에다가 뉴 어더를 하면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찾으려고 그러면 P0 안에는 컨스트럭터가 없으니까 얘의 컨스트럭터를 찾으려고 할 거고 얘의 컨스트럭터는 뉴를 때렸으니까 어더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찾으려고 할 거고 어더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컨스트럭터는 누구다? 어더.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건 되게 손쉽게 깨진단 말이지. 내가 그냥 P0에다 키를 직접 잡았어. 내일은. 그다음부터. 손댈 수 있는 키라고 합니다. 손댈 수 있는 키. 따라서 컨스트럭터에 의존하면 된다. 안 돼. 컨스트럭터에 뭘 넣어도 절대로 속지 않는 인터프리터의 정보는 인스턴스. 이건 속일 방법이 없어. 이거는 절대로 P0가 오면 절대로 커스라고만 했지. 컨스트럭터에 속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코드 중에 혹시 컨스트럭터 쓰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컨스트럭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냥 공개되어 있는 프로타입에 있는 키일 뿐이에요. 잡았으면 그지 같다고? 프로타입을 대체 왜 키로 공유한 거야?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근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펄스 함수를 만들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타입 객체가 있어요. 그쵸? 자동으로 만들어진 프로타입 객체의 되게 이상한 특징은 뭐냐면 제가 펄스 내 프로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의문의 객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문의 객체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컨스트럭터가 있다는 거랑 한 가지 더 있어. 뭘까? 이 자식의 말도 안 되는 언더 프로토가 뭘로 돼 있다? 얘로 돼 있어. 셀프. 그쵸? 이러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네. 이러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P.P에 내가 A를 할당해서 3이라고 됐는데 그럼 이 P.P에 있는 A는 이 객체에다가 내가 A는 3이라고 넣은 건데 내가 프로토타입 체인을 찾아가지고 이 3을 얻으려면 이 객체 자신한테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달했냐? 원더노 프로토 도달한단 말이야. 따라서 처음에 함수를 만들자마자 만들어지는 이 객체는 저희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객체예요. 그래서 처음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프로타입 객체는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없는 특수한 객체이기 때문에 셀프 참조가 되는 이상한 객체란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는 얘가 유일해. 그래서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 특수성은 깨지고 일반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도 되게 특수한 녀석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프로타입을 직접 만들어주는 그 자식은 되게 특수한 녀석이에요. 언더 프로토가 셀프데이. 우리가 손으로는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언더 프로토가 항상 뭘 가리키고 있다? 그 뉴 다음에 온 함수의 프로타입을 가르치게 돼요. 근데 얘는 누굴 가르치냐고? 얘가 만약에 그 정의대로 만약에 이 안에 뉴 퍼슨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원히 돌아야지. 영원히 돌잖아. 왜? 뉴 퍼슨에 있는 프로타입, 언더 프로타입이 뭐가 잡히지? 프로타입의 프로타입이 있는 자기야. 여기 있잖아. 이 모순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게 함수를 만들 때 셀프를 박아주는 건데 이건 우리 손으로 못하는 거고 함수를 만들 때 인터프리터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작품. 특이한 객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 회송을 잘 안 해. 함수가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이 프로토타입 객체가 특수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 네이티브 브라우저 ES5나 6에서 무슨 기능을 더 추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특수한 객체를 잘 안 만들고 키로 확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체크에 나오는 오브젝트를 함부로 할당하는 행위는 다 필요해요. 키를 할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키를 할당하는 거고 체인을 하기 위해서 언더 프로토 페이스를 바꿀 때만 객체를 뉴대로 할당하는 게 맞는 거고 실제로 또한 객체를 넣는 순간 준호가 얘기하던 컨스트럭터도 바뀌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의존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셀프를 첨가하는 건 프로타입 객체를 펄스 본인의 언더 프로토가 펄스로 되어 있는 유일한 객체. 보통 함수 자신을 지정할 수 없고 함수의 프로타입이 자신의 언더 프로토에 들어오고 거기서 체이닝 멈춰. 질문 또 언더 프로토가 근데 I 몇 번 정도 나왔었어요. 언더 프로토 우리가 손을 못 건드리고 현재 모든 브라우저는 언더 프로토를 못 건드려요. 그냥 보일 뿐이지. 사실은 HTML 스크립트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건들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더 프로토는 파이어폭스가 그렇게 구현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벌써 브랜든 아이크가 구현한 것도 지가 HTML하고 안 맞추고 구현한 거죠. 원래 진짜 이름대로 하면 이렇게 구현됐어야 돼요. 이렇게 구현됐어요. 진짜로. HTML 스크립트에 따르면 이렇게 구현돼야 돼요. 시스템 것들은 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함수 F를 만들면 F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다? 스코프가 있다. 원래 이렇게 구현하라고 HTML 스크립트에서 유일하게 내부 구현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키가 대괄호 두 개로 감싸져 있는 경우에는
유저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게 한다라는 인터프리터 로직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자르고 가이드를 내려준 유일한 구현체이기 때문에 ECMA 스크립트에서 인터프리터 레벨에서 어떻게 문법을 파싱하는지에 대한 구현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지키고 있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크롬이고 뭐고 다 언더 프로토로 구현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도 이미 표준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네들이 유리한 거면 표준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면 HTML5에는 디바이스라는 스펙이 있어요. 디바이스 스펙이 뭐냐면 USB 연결된 걸 브라우저가 인식해가지고 그 USB 장비와 통신할 수 있는 스펙이에요. 구글은 이게 싫은 거야. 자기네들은 자기네 스펙, 안드로이드 통신 스펙으로 외부 기기를 연결하거나 크롬 전용 익스텐션으로 이거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디바이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을 선언해요. 그게 HTML5에서 실제적인 실체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무나 지네 브라우저에 뭐 스펙 넣으면 계속 제한 넣으면 되고 그 제한도 W3C에 넣으면 복잡하니까 WG에다 그냥 일단 밀어놓고 지네 거 브라우저에 무조건 구현하고 그럼 그런 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액티브엑스 되게 욕하자. 브라우저 플러그인 다 욕하고 그럼 다 욕하고 누가 만드는 거죠? 구글이 만드는 거죠. 애플이 만드는 거죠. 중소기업 다 죽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플러그인 욕하고 액티브엑스 욕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보안업체 액티브엑스 짜증나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 크롬이 만든 기술에 중독될래. 라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모든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야 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애플이 만든 HTML5 스펙은 구글이 수용하기 싫고 구글이 만든 HTML5 스펙은 또 애플이 수용하기 싫고 이런 식이에요. 파이어폭스가 만든 것들도 다 수용하기 싫고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좋은 엄청 느껴져. 하나만 더 얘기해. ASM.js라고 있어요. ASM.js라는 건 이렇게 바이트 코드처럼 쫙 압축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팅 하고 나면 거기에는 코드의 특징이 자바스크립트이긴 한데 어떤 변수를 성형하면 절대로 그 형을 건드리지 않는 형태로 성형이 돼요. C 구조를 바꿨기 때문에. 똑같이 자바스크립트예요. 근데 A는 제가 3을 할당했으면 이 밑에 코드에서 절대로 A에게 숫자 외에는 할당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는 코드가 돼요.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게 특징인데 이 특징을 갖는 코드를 인식을 하는 모드를 브라우저에 따로 뒀어요. 파이어폭스에서. 그게 ASM.js 모드라는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이게 이만큼 고유명사 이름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이름이에요. 이 모드로 들어온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형 검사기를 꺼버리고 고정형으로 인식할래. 그럼 자바스크립트가 얼마큼 빨라지냐면 약 20배 정도 빨라져요. 어마어마한 고속이 실현되겠죠?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원격 모드를 쓸 때 스트릭트 모드라는 거 쓰는 거 아시죠?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성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다고 치고 지금은 이 코드에서 ASM.js로 제너레이트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식이 있어서 그냥 코드를 파싱하다 보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식이 없는데 그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파이어폭스가 자동으로 ASM.js 모드를 돌린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가 마치 컴파일러처럼 현결한계를 다 꺼버리고 그냥 돌려요. 너무 좋잖아, 빠르고. 그래서 크롬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파이어폭스 규유의 ASM.js를 인식하는 똑같은 렌더링 모드를 만들었어요. 저번 버전인가요? 똑같이 흉내서. 그러면 제일 골 때리는 게 i12를 안 했을 것 같아요. i12 돼. 세 번씩. 근데 아무런 발표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새끼들이. 브라우저가 지저분해. 아니면 안 쓰면 지저분해. 지저분하고 점점 저 상황으로 바뀌면서 그 상황으로 바뀌면서 막 이렇게 해서 잡사 그만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